잘 나가던 윌 스미스 커리어에 똥물 한 번 더 끼얹은 영화. 중국 잡음 묻었으니 이야기도 검열해버렸네요. 이런 영화는 그냥 중국에서만 개봉하세요. 재미니맨 리뷰입니다. You sent me to kill him. 70여 명의 악당을 사살한 프로 요원 헨리는 어느 날 자신과 꼭 닮은 요원으로부터 추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조직으로부터 배신자 취급까지 받게 되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거두기 위해 나선 동료들과 함께 자신을 음모에 빠뜨린 악당을 추적하며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젊은 윌 스미스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쓴 것 같지만 사실 이 기술 알고 보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썼던 기술입니다. 새로운 것도 참신한 것도 남다른 것도 전혀 없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제미니맨인데요. 이 영화는 알라딘으로 다시 탄력받고 올라가고 있는 윌 스미스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만든 영화가 분명합니다. 일단 이 영화 완전 별로예요. 왜 별로냐면 설명충들만 나오는 영화입니다. 뭐 주인공이 이런 설정이고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고 진행될 거고 이런 반전이 있었고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 라는 모든 이 영화 속 디테일들을 장면과 뭐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사로만 보여줍니다. 그 대사로 들려주는 거지. 주인공부터 해서 악역도 그렇고요. 조연들까지도 그냥 주구장창 설명만 해요. 심지어는요, 이 대화 장면에서조차 연출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이안 감독이에요. 뭐 와우 장룡, 뭐 브록백 마운틴, 뭐 이런 영화들을 감독하셨고 파이 이야기까지 감독을 하면서 뭐 아카데미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감독이죠. 근데 연출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게요. 대화하는 장면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클로즈업, 바스트샷, 얼굴 클로즈업, 바스트샷. 그리고 잠깐만 우리 저기 해외에서 지금 촬영하는 거잖아. 여기 풀샷. 이게 전부예요. 영화에서는 관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는 대사뿐만이 아니라 뭐 소품, 배경, 리액션처럼 대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진짜 눈곱에 낀 이 미세먼지만큼도 없어요. 심지어 이거 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번역하시는 분도 짜증이 났는지 저는 극장에서 한 줄에 이렇게 긴 자막이 나오는 건 난 처음 봤어. 보통 이게 뭐 법적으로 뭐 자막의 글자 수의 제한이나 이런 것이 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글자 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극장에서 눈으로 읽는 자막의 숫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몇 글자 이내로 해서 자막을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극장에서 본 영화들 중에 자막이 거의 뭐 스크린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꽉 찬 자막이 한 2개 정도 나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근데 이게 대사가 많은 영화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란티노 영화들은요, 뭐 대사가 굉장히 많지만 재밌죠. 왜 재밌냐면 그게 설명을 위한 대사가 아니라 캐릭터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스토리 라인인데 이 영화에서는 스토리 라인을 위한 대사가 아니라 그냥 설명을 위한 대사예요. 설명. 디스크립션. 그냥 또 이 영화 액션 영화입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대사로 막 떠들다가 액션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엄청 속도감이 빠르게 막 액션을 하면서 눈속임을 보여주는데 이 액션 장면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현실에선 불가능한 수준의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액션을 스턴트맨이나 배우가 하는 게 아니라 CG 캐릭터로 대체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현실 스턴트보다 CG 캐릭터들끼리 CG 캐릭터와 싸우는 장면이 훨씬 더 많고요.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이 CG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싸우는 장면은요. 전투하는 장면은 배경까지 다 CG예요. 전부 다 아바타나 알리타 베테랑들처럼 다 CG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미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스턴트나 이런 액션 씬을 CG 캐릭터가 대신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마블 스튜디오 영화들이 그렇죠. 최근에 마블 영화들은 액션 장면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장면에서조차 얼굴 빼고 몸뚱어리는 전부 CG 캐릭터로 대체해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객들이 제대로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블랙팬서처럼 너무나도 티가 나는 장면이 가끔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거기다 더해 이런 앞서 말씀드린 뭐 알리타나 뭐 아바타나 뭐 이런 CG 캐릭터들끼리 나와서 싸우는 영화들에 비해서 뭐 무게감도
없고요. 현실감도 굉장히 떨어지는 액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젊은 윌 스미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완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CG로 표현하기 제일 어려운 게 원래는 자연 효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터 사양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떤 막 복잡한 계산 수식을 넣으면서 뭐 물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얼굴만큼은 뭔가 그 약간 뭐 보톡스 잔뜩 맞은 듯한 되게 부자연스러운 얼굴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도 블레이드 러너 2046처럼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챌 만큼 완성도 높은 그 CG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 이 영화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면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CGT가 나는 그 윌 스미스 얼굴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아쉬운 장면 몇몇 개를 빼고 일부 장면에서는 뭐 피부의 질감이나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 뭐 어떤 뭐 땀, 눈물, 뭐 피 이런 것까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확실히 눈속임을 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완성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유지되지 못한다는 건 아마도 이 영화의 제작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블랙팬서 그 마지막 액션씬이 왜 그렇게 거지 같았냐면 그 장면을 완성하는데 제작 기간이 채 몇 주가 안 주어졌다고 해요. 개봉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완성도가 그렇게 조악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설명충들이 많이 나오니까 스토리는 어땠을까요? 개판이죠. 일단 흥미도도 없고요. 뭐 복제인간, 정부의 음모. 사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일 수 있거든요. 뭐 미국 영화에서는 워낙에 자주 다루는 소재긴 하지만. 근데 뭔가 막 대단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이렇게 벌려놓고 수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있잖아. 내가 확인해봤는데 뭐 별거 아니래. 그냥 니들끼리 평범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 이러면서 마무리돼요. 주인공들의 행동 동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70명을 넘게 사살한 전문 킬러가 뭐 고뇌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 전쟁을 경험했던 병사들의 PTSD 증세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정작 이 주인공의 트라우마는 과거 아버지와의 기억이고 자기가 죽인 사람들,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법한 작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복제인간 나오죠. 복제인간이라고 해서 어떤 주인공의 습성과 습관, 모든 어떤 생활의 그 뭐 이런 것들이 똑같아야 한다라는 가설을 진짜처럼 보여주는데, 아니 복제인간 처음 만나봤고 쌍둥이도 뭐 아무리 닮았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쩜 무슨 난 예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내가 하는 얘기는 다 맞아?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른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똑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졌나, 뭔가 대담하기 시작했다가 별 볼 일 없이 끝나나 했더니 중국 자본이 들어갔어요. 중국에서 영화를 개봉하려면 정치적인 메시지나 혹은 뭐 정부를 뒤집는 어떤 쿠데타 같은 거라든가 혹은 뭐 단체로 시위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SF라든가 판타지 영화는 이런 그 규제가 되게 심합니다. 중국은. 사실 이 영화에서 음모를 꾸민 건 정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뭐 그 악당만 뒤집든 어떤 그 정부 기관을 뒤집든 뭔가 어떤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개봉해야 되니까 악당은 그냥 뭐 정부와 상관이 없이 1차원적인 악당이어야만 하고, 주인공 역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그냥 복제인간 아들만 내가 따뜻하게 잘 보살펴야지, 나는 좋은 아빠니까 를 연기해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났던 영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레이트 월입니다. 그레이트 월, 중국 자본이 들어간 중국을 위한 영화죠. 그 영화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중국 감독인 장이모 감독이죠. 그리고 주인공 누가 나왔어요? 헐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이 나왔어요. 이 영화 중국 자본 들어갔죠? 감독 중국 사람 이안 감독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미국에서 뭐 하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인이죠. 헐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비판을 했잖아요. 뭐 중국 자본 들어가는 거 좋다. 뭐 좋지만 좀 재밌게 잘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면 나쁘지 않다. 근데 어쩜 이렇게 중국 자본이 들어간 영화들은 이렇게 형편없어질까? 어디서 중간에서 그렇게 많이 어떤 헤쳐먹으신 걸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형편없었고요. 어차피 중국에서 개봉하고 중국을 위한 영화를 만들 거면 중국에서만 개봉하세요. 왜 한국에서 개봉하고 전 세계에서 개봉해서 욕을 전 세계에서 먹습니까? 중국에서만 그냥 개봉하지. 자, 아직 이 영화 리뷰 안 끝났습니다. 뭐 베네딕트 웡은 이제 개그 캐릭터를 맡았지만 안 웃기고 심지어 중요한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 엘리자베스 윈스테드인가요? 그간 제가 이제 예전에 영화 리뷰에서도 뭐 굉장히 팬이다라는 모습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에서도 뭐 굉장히 쿨하고 멋있는 액션을 선보이고 있지만 정작 영화가 너무 개판이라 진짜 이 영화 전체에서 돋보이는 거는 이 여배우밖에 없었어요. 그냥 제발 이 배우 어디 뭐 어줍지 않은
영화에 좀 그만 출연하고요. 어디 뭐 마블 영화에서 좀 중요한 캐릭터 하나 맡으셔가지고 전성기 다시 좀 맞이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좀 팬으로서 제발 부탁입니다. 이 영화의 초기 아이디어에서는 뭔가 본 시리즈도 생각나게 하고요. 스타워즈 시리즈도 생각나게 하지만 정작 아버지와 아들, 뭐 아들도 아니지 복제 인간이잖아.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현님께서는 20년 전에 써둔 각본 이제야 영화로 만든 건가요? 20년 전이 아니라 그냥 한 2분 만에 만든 각본 같습니다. 솔프렌드님께서는 코카콜라는 무슨 의미인가요? 협찬 광고라는 의미입니다. 원스를 미찌님께서는 제가 알던 이안 감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안 감독과 동명희 감독이 만든 영화 맞죠? 아닙니다. 이름만 빌려준 영화 같습니다. 으라차차 냠냠님께서는 역시 중국 자본의 힘. 중국에서만 개봉하시라고요, 제발. 자, 유튜브 댓글입니다. 디노님께서는 롯데시네마 3D와 CGV 4DX, 스크린X로 2회차 관람했는데 보신다면 무조건 3D를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너무 진부하고 구렸지만 60프레임 뽕이라도 경험해보세요. 싫습니다. 저는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에 4DX, 3D라고 하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볼 용의가 없습니다. 한민성님께서는 수박 속이 겉보다 맛이 없는 경우. 어쩜 수박 속이 겉보다 맛이 없지? 이거야말로 수박 겉핥기. 먹자님께서는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영화입니다. 기술은 좋은데 스토리는 평범. 참고로 120프레임 3D 플러스 HRF 포맷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감상 가능. 이런 건 좀 부럽네요. 그러니까 중국 전용 영화네. 중국에서만 개봉하시라고요. 조원영님께서는 노잼미니맨. 보다 잠든 영화는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들수록 좀 이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피곤해지고. 제이초님께서는 딥페이크 피처링 윌 스미스.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게 이 얼굴들 가져다가 그 인공지능으로 합성하는 기능인가 뭐 그거 아니에요? 이거 코리더 크루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로 해가지고 그 존윅 얼굴 자기들이 막 따라하고 막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기술처럼 느껴지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좀 굉장히 잘 만든 장면들도 있긴 있었지만. 한정민님께서는 웃기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진웅 연기에도 감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 따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퍼펙트맨에다가 댓글을 다셔야 되는데 재미니맨에다가 댓글을 다셨네요. 권테일러님께서는 웬만한 영화는 VOD를 기다리고 정말 볼만한 영화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3살배기 애아빠인데요. 영화관 가볼만 할까요?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게 차라리 키카를 가시는 게 더. 타너스 간틀레님께서는 내가 아는 그 이안 감독님일 리가 없어. 이것도 복제 인간의 음모야. 이 영화의 감독 이안 감독님이 이안이 아니라 복제 이안. 뭐 그 외에도 몇 분께서 60프레임 뽕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60프레임이나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이나 뭐 10프레임이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영화에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거지. 왜냐면 다른 좋은 영화에서 그 기술 쓸 거니까 그때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이런 중국 전용 영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만 개봉하세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